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면 됩니다. 은서 씨, 아니, 은서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동안 잘 지냈니? 그때 일이 참 어쩔 수 없었는데 우리 민우가 은서를 많이 사랑했잖아. 나도 너와 민우가 헤어졌단 소식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그때 결혼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피의자로서 조사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은서야, 이건 정말 오해야. 그때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잠깐 자금을 돌려 쓴 것뿐이야. 이건 고의적인 사기는 아니었어. 이런 상황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피의자께서 인정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은서야, 우리 민우랑 내 사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많이 후회했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우리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제발 우리 민우도 다시 만나보고. 이곳은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서예요. 지금은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며 행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큰 시련을 겪으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채널의 현명한 독자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는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셨거든요. 병원이 잘 나가니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지만 집에 오실 때면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죠. 그 웃음만 보면 저는 세상이 참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빠,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병원에선 어땠어요? 오늘도 환자들로 정신없었지. 그래도 우리 은서 보니까 피곤함이 싹 사라진다. 우리 딸은 오늘 뭐 했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저를 아껴주신 덕에 불안감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늘 저를 중심에 두고 힘든 일도 절대 티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그야말로 모든 게 완벽했던 시절이었죠.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아버지의 성형외과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명성을 자랑했어요. 유명인들도 찾아오는 병원이라 저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자부심이 큰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수술하셨던 환자 한 분이 예기치 않게 수술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처음엔 의료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며 아버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환자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병원 앞에는 기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몰려들었죠.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저희 집의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고 아버지는 점점 지쳐가셨어요.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와 저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그 환자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자꾸 듣게 돼요. 너무 걱정돼요. 여보, 요즘 밤마다 병원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도 생각해야죠. 병원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 큰 걱정이네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잠깐의 소동일 뿐이야. 내가 금방 해결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일은 병원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거야. 그저 평소처럼 지내면 돼.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과 걱정은 숨기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병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시위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버지는 그저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셨지만 병원은 점점 더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전하던 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집 밖에서는 저희 가족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학교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엄마, 사람들이 자꾸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봐요.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도 무서워요. 은서야,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아빠가 지금은 힘드시지만 곧 해결하실 거야. 우리가 아빠 곁을 지켜야 해. 어머니는 애써 저를 위로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걱정은 너무도 컸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강남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고급 아파트를 떠나 도심 외곽의 낡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죠. 이사를 하던 날 저희 가족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짐을 나르기만 하셨고 어머니는 계속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사한 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 이제는 매일 같이 술에 의지하게 되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불안했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죠. 하루는 밤늦게까지 술을 드신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만든 건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다 망쳐버렸어.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너무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죠.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빠. 제발 안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셨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울부짖었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에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겪었어요. 어머니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저를 붙잡으며 끝까지 견디려 애쓰셨죠. 은서야, 이제 우리 둘이서라도 버텨야 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낼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무너져선 안 된다고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곧바로 초등학교 조리종사로 취업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급식을 준비하시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셨지만 받는 급여는 저희 생활을 유지하기에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니는 늘 고민에 빠져 계셨죠. 하루는 퇴근하신 어머니가 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은서야, 엄마가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내 공부도 해야 하고 우리 생활도 해야 하는데 급식 일로는 도저히 부족하구나. 엄마가 어떻게든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국수라도 팔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 너도 알잖니? 엄마가 국수 만드는 건 제법 자신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어머니가 국수를 파신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결단력이 가득했고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국수 파는 거요? 그게 될까요? 엄마도 모르지.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선 뭐라도 해야 해. 차라리 엄마가 잘하는 걸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도 생각해봐. 그동안 엄마가 만든 국수 맛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니? 저는 어머니의 그 결심이 무겁게 다가왔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해내실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가 뭘 하셔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국수 팔아서 성공할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웃으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은서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조금의 돈을 빌리셔서 외곽에 있는 월세가 가장 저렴한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가게는 허름했고 처음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국수 가게였지만 어머니는 정말 정성을 다해 매일 국수를 만드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국수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비빔국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고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가게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결국 어머니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새로 오신 주방 이모님과 함께 일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방과 후에는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어요.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어머니는 바쁘게 움직이셨죠.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국수집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이모님을 도왔어요. 어머, 은서 왔네? 힘들 텐데 또 왔구나. 학교 끝나고 와서 도와주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우리 은서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게다가 공부도 정말 잘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늘 칭찬받고 선생님들이 알아줘요. 나중에 아주 크게 될 거라니까요. 이모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정말 대견하네. 너희 엄마도 참 자랑스럽겠다. 공부 잘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도와주고 어쩜 이렇게 속 깊은 딸이 다 있대. 저는 이모님의 칭찬에 살짝 부끄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만큼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가게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머니 곁에서 도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국수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도 한 번도 저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지만 그 시간 외에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법을 전공하고 싶었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법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매일 같이 책을 붙들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힘내시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은서는 정말 대단해. 넌 분명히 성공할 거야. 엄마가 믿어. 그 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그 눈빛과 격려는 제가 잠들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정말 해냈어요. 그 대학 법대에 합격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은서 최고야. 그 순간 어머니의 모든 고생이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단단한 결심을 했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명문 법대에 들어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앞으로 이뤄낼 목표에 대한 의지도 강했어요. 대학 생활은 바쁘고 치열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저만의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달렸죠.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모의 재판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팀을 꾸려서 모의 재판을 준비하는 공모전이었죠. 처음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민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민우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는데 공모전에 함께 출전하게 된 팀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우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고 무엇보다도 팀원들을 잘 챙겼어요.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죠. 은서야, 오늘 회의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자. 네, 선배님. 그럼 저도 잠깐 시간 내볼게요. 처음에는 저를 예의 바르게 대하던 민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민우와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정말 멋진 선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유쾌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연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 연애보다는 제 목표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공모전이 끝난 후 우리는 한 팀으로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날 민우는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그동안 팀으로 활동하면서 가까워지긴 했지만 이렇게 따로 불러낸 건 처음이었어요. 은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밥 같이 먹자. 오늘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민우가 편하고 좋긴 했지만 아직은 그 이상으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민우는 점점 더 다가왔어요. 그날도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민우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은서야,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 저는 민우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죠.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얘기요? 우리 이제 좀 더 가까워져도 되지 않을까? 나는 내가 좋아. 너도 알잖아. 민우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은 연애를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민우 선배,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 어머니도 생각해야 하고. 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민우에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사실 민우가 나쁘지 않았고 그의 마음도 충분히 고마웠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컸죠. 민우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은서야, 너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중요한 일을 더 해야 한다면 내가 기다릴게. 내가 마음 정리되면 그때 꼭 말해줘. 난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민우가 얼마나 진지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기다려준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죠. 정말 고마워요. 민우 선배, 저도 선배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우는 그 이후로도 저를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줬어요. 선배로서, 친구로서 계속 저를 챙겨주고 가까이 있어줬죠. 그의 그런 배려와 따뜻함 덕분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전 결국 민우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민우와 저는 연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로스쿨이 생기기 전으로 사법고시 제도가 남아 있었어요. 민우는 저보다 먼저 사법고시를 시작했지만 벌써 3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민우는 표정이 날로 어두워졌고 그를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어느 날 민우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그날의 민우는 왠지 달랐어요. 은서야, 나 이제 사법고시 그만하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가 포기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특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에 더 그랬죠. 오빠,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하면 붙을 수도 있잖아.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제 그만두려고 해? 민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죠. 은서야, 나 너무 지쳤어. 이미 3번이나 떨어졌고 또 떨어질까봐 너무 두려워. 계속 준비하는 것도 이제 자신이 없어. 시험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솔직히 더 버틸 자신도 없고. 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기에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싶었죠. 오빠, 난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돼? 너야 공부 잘하니까 쉽게 붙을 거야. 난 아닌가 봐. 3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나 자신이 한심해 보여. 더 이상 시험장에서 그 불안감을 견딜 자신이 없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민우는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의 실패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주려고 했어요. 오빠, 3번 떨어졌다고 끝난 건 아니야. 정말 힘들겠지만 그걸 이겨내면 분명 잘 될 거야. 난 오빠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민우는 제 손을 꼭 쥐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저으며 결심한 듯 말했죠. 은서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할래.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대신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 너는 붙을 수 있을 거야. 난 너만큼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민우의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자신은 포기하면서도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었죠. 민우는 자신을 위한 길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저도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사법고시를 포기한 후 대기업에 취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곧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얻었죠. 민우가 취업이 결정된 날, 그는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은서야, 나 취업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민우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자. 내가 돈 벌 테니까 너는 사법고시만 집중해서 준비해. 우리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다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결혼이라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원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민우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민우가 그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죠. 오빠, 그건 좀 이른 것 같아. 나는 아직 사법고시 준비도 끝나지 않았고 결혼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민우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내가 결혼해서 너 옆에서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내가 시험 준비할 때 내 곁에서 너 힘든 거 덜어줄 수 있잖아. 왜 그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해? 저는 민우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결혼에 대해선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제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내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근데 나는 지금 결혼보다는 사법고시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도 나를 지원해주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응?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알았어, 은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하지만 난 정말 내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어. 나중에라도 준비가 되면 그때 꼭 결혼하자.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민우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건 알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었어요. 제 꿈을 이루는 것이 저에겐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사법고시 두 번째 도전 만에 2차 시험까지 합격했고 3차 면접도 무사히 마쳤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민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은서야, 이제 우리 결혼하자. 너도 사법고시 2차까지 합격했고 면접도 끝났으니까 더 미룰 필요 없잖아. 오빠, 아직 합격 발표가 나지도 않았고 난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결혼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 은서야, 내가 시험에 붙을 거라는 거 나도 믿어. 우리 부모님도 내가 궁금해하셔. 이제는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민우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우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죠. 민우의 부모님이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민우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살짝 위축된 상태였죠. 민우의 부모님은 처음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우의 어머니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은서 씨, 민우가 사법고시를 포기한 거 알고 있죠? 우리 민우가 원래는 계속 도전했어야 했는데 은서 씨 만나다 보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 솔직히 좀 아쉬워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마음이 철렁했어요. 민우가 사법고시를 포기한 이유는 자신이 힘들어서였지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민우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죠.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 결정이었어요. 은서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사법고시를 그만둔 건 제가 원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민우는 작게나마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그래도 그 결정을 도운 건 은서 씨 아닌가요? 은서 씨, 어머니가 국수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국수라니 우리 집안과는 좀 격이 다르네요. 처가 형편이 어려워 민우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그 희생을 이렇게 낮춰보는 말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선 차마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저 목이 메었죠. 그러다 민우가 한 번 더 나서서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은서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은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격이 다르다니 그런 말씀은 좀. 하지만 민우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띄었고 그 웃음 속엔 무언가 비아냥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도 사법고시 그렇게 쉽게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은서 씨, 아직 합격 발표도 안 났잖아요.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 조금 걱정되네요. 그 말은 정말로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저는 매일매일 밤낮 없이 공부했고 그 노력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깎아내리다니요.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우의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어요. 은서 씨, 아버지도 안 계신다면서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우랑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민우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의 상처와 고생이 다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리고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사법고시 준비도 어머니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시고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민우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제 편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은서 혼자 힘들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은서 어머니도 계시고 은서도 충분히 잘 해낼 거예요. 은서가 어떤 사람인지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민우는 말할 때마다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도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내는 목소리는 부모님의 기대와 불안 앞에서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어요. 민우야,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상대여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엄마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결혼이 참 걱정스럽구나. 그날의 대화는 제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지만 그날 저는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우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그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날 절실히 깨달았죠. 민우 부모님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민우의 어머니와 누나가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우 없이 저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지 짐작이 되면서도 그 만남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고급 카페에 도착하자 민우 어머니와 누나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엔 차가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우 어머니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서 씨, 우리 민우와 결혼하려면 준비할 게 많죠.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서류 봉투를 내미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혼수 목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요구들이었죠. 고급 가전, 예물, 예단까지. 명품으로 가득 찬 리스트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와 민우 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민우 어머니는 비웃음을 참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두 집안의 격을 맞추려면 양쪽이 비슷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 민우의 누나가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나도 결혼할 때 집에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은서 씨가 이 리스트를 다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실 이 리스트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우리 집에서는 이 결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민우 누나의 말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고 저는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평가하고 경고를 주는 자리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민우 어머니도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솔직히 우리 민우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우리 민우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는 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만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시는 건 너무하시네요. 제가 죄인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결혼은 저도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민우 어머니와 누나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깊은 상처를 받았고 민우와의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의 어머니가 우리 국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저도 시간이 있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민우 어머니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서 어머님, 여기서 국수 팔고 계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저는 민우 엄마예요. 은서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민우랑 결혼하는 게 참 어렵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되네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저와 어머니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국수 한 그릇 드실래요? 우리 집 국수가 맛이 좋아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국수입니다. 그러나 민우 어머니는 어머니의 친절을 무시한 채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국수라니 참 우습네요. 은서가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리 쉽게 붙을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국수 나르는 것을 돕고 있다니. 은서가 사법고시에 떨어지면 우리 민우가 왜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뒷바라지해야 하죠?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비하하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우 어머니, 우리 은서는 당신 아들과 다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망이나 가는 아드님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스스로 해낼 겁니다. 얼마지 않아 최종 합격해낼 테니 그런 말은 삼가셨으면 좋겠어요. 민우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세는 잘 내고 계시나요? 이 국수 팔아서 얼마나 벌겠다고. 우리 민우가 결혼하면 처가까지 챙기느라 고생만 시킬 게 뻔해 보이네요. 이런 집안과 혼인을 해서 우리 민우가 고생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월세요? 아니요. 월세는 못 내고 있죠. 하지만 낼 필요가 없어요. 이 건물, 제 건물이에요. 그 잘난 국수를 팔아서 제가 건물까지 샀네요. 그 순간 민우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그 시선을 맞받아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은서를 당신 집에 시집 보낼 생각 없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당신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우리 은서가 민우랑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딸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민우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당당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우리 국수 가게를 떠난 후 가게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는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하셨죠. 그때 주방 이모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 손님, 민우 어머니라고 하셨죠? 대체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은서한테도 그렇고 언니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나는 애초에 그 집안이 우리 은서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더 확실해졌네. 은서도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와의 결혼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지만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모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서야, 너는 민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좀 변하지 않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민우 오빠에 대한 마음도 식은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그 집안을 보니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우 오빠는 착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그 집안의 일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기에 엄마는 그걸 확신해. 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며칠 후 저는 민우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민우는 제 표정만 봐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우리가 결혼까지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민우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을 더듬었죠. 뭐라고? 그만 만나자니? 은서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해왔잖아. 결혼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아.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오빠랑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둘의 관계가 끝나는 거야? 나랑 결혼하는 거잖아. 어머니는 무시하면 안 돼? 어머니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어. 민우는 눈이 커지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오빠 집안과 결혼할 자신이 없어. 오빠가 아무리 날 이해해줘도 그 집안과는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서야, 어머니가 무례했던 건 알겠어. 나도 그 부분은 미안해. 근데 그래도 우리 둘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힘들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절대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민우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만큼 더 저를 흔들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만큼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보니 답이 안 나와.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민우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받을 수 있어.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우리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은서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줘. 내가 정말 널 사랑해. 민우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민우의 부모님께 모욕받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그런 일이 반복될 걸 상상하니 두려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오빠가 아무리 날 붙잡아도 내가 결혼 후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빠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만 끝내자.
민우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절망과 상처가 가득했죠. 그 순간 저도 가슴이 무겁고 아팠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민우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민우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지만 저는 제가 내린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민우와 이별한 며칠 후 마침내 3차 사법고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당당히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합격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라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우리 은서 정말 해냈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에 저도 울컥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은서가 정말 해냈어. 이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흘린 그 눈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저의 꿈이었기에 그 순간은 우리 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민우와 헤어졌을 때 저는 예상보다 덤덤하게 그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민우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컸던 탓인지 민우와의 관계를 끝내는 일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처럼 느껴졌죠. 이후 저는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갔어요. 검사로서 일하던 중 저는 어느 날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배당받았습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은 바로 민우의 어머니였죠.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민우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저는 곧 냉정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검사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법적으로 다뤄야 했기 때문이었죠. 민우의 어머니는 사업과 관련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가 있었어요. 투자자들에게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한 거였죠. 이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책임지게 되었고 민우의 어머니를 검찰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 어머니는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사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깜짝 놀란 듯 보였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면 됩니다. 민우 어머니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 씨, 아니, 은서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동안 잘 지냈니? 그때 일이 참 어쩔 수 없었는데 우리 민우가 은서를 많이 사랑했잖아. 나도 너와 민우가 헤어졌단 소식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그때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녀는 친한 척하며 상황을 풀어가려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역할은 엄격한 검사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피의자로서 조사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우 어머니는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곧 평정을 찾으려는 듯 태연한 척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건 파일을 넘기며 그녀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민우 어머니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이건 정말 오해야. 그때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잠깐 자금을 돌려 쓴 것뿐이야. 이건 고의적인 사기는 아니었어.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진 거야.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명확했고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유치했으면서 정작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피해자께서 인정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민우랑 내 사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많이 후회했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우리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제발 우리 민우도 다시 만나보고. 그녀는 이제 거의 비굴하게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죠.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야 하니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법을 따르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맞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민우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 조사는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우 어머니의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 민우와 그의 가족들 모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 민우 누나 그리고 민우까지 모두 저를 보며 너무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본 순간 마치 얼어붙은 듯 했죠. 아마 그들은 제가 이 사건을 맡고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은서야, 내가 여기 왜? 민우는 나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의 역할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일 뿐 그 이상의 감정은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민우 누나 역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민우 어머니가 저를 보며 계속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법이 다스리는 공간이었고 그 누구도 그 위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우 어머니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변명했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민우와 그의 가족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 인연이 이곳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와 그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제 삶에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들과의 인연은 그렇게 법정에서 완전히 끝을 맺었고 저는 검사의 역할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감정적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공정함을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니까요. 이제 저는 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에게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우와 그의 가족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죠. 독자님들도 인생에서 끝을 내야 하는 인연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그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프기도 했겠지만 때로는 그런 이별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독자님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리라 믿어요. 제 사연을 지혜로운 독자님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당당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